우리 XRP 코인의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정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요즘 XRP 코인 올라갈 만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갈 만 하면은 떨어지고 마음속에 언제쯤이냐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차라리 이쯤 되면 안 오르는 게 나을 정도로 애를 태우고 있는 우리 XRP 코인인데요.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새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XRP 코인 홀더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이제 차트만 보면은 올라갈 타이밍에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느낌, 한 발 나아가면 두 발 물러나는 그런 흐름, 너무 지치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이야기 말고요, 왜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미국 SEC에서 XRP 코인의 ETF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제 GDLC라고 합니다. 이 ETF가 현물로 전환에 승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초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어떤 기관이죠? 암호화폐 최대 투자 신탁사 중 하나입니다. 이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그런 대형 기관들, 주로 미국의 나스닥 주식들의 ETF를 운용하던 전통적인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와 신탁사였고요. 지금은 뭐 다른 ETF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ETF의 운용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디지털 라지캡 펀드 GDLC가 이제 현물 ETF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디지털 라지캡 펀드 GDLC가 현물 ETF가 되었습니다. 이 ETF는 우리 XRP 코인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 지금이 최초적인 역사적인 XRP 코인이 포함된 현물 ETF부터 이 블랙록의 XRP ETF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RP ETF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아니다, 이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XRP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ETF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미 승인이 되었었고, 이제 현물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물 중에 이제 XRP 코인이 단독으로 들어간 현물 ETF가 있고, 그 다음에 XRP 코인이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등등과 함께 포함이 된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물이에요. 근데 지금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XRP가 포함이 된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한 영향력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인 XRP ETF 현물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먼저 이 그레이스케일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암호화폐 투자 이제 신탁사이죠. 이 신탁사가 뭐냐면은 대신해서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투자를 해줘요? 바로 기관들을 대신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고 신탁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오셨다라고 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행한 상품이 뭐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 바로 GDLC라는 겁니다. 이 GDLC가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조 펀드거든요. 이게 지금 따지면 뭐냐,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나스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이 나스닥이 뭡니까? 미국의 기술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에는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모아둬서 추정하는 지수가 바로 이 나스닥 100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코스피, 그냥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피 자체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대형 주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시가총액이 큰 200개 회사들을 모아둔 게 바로 코스피 200입니다. 바로 이 코스피 200과 이 나스닥 100 그리고 이제 GDL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것들 뭐다? 추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스닥과 같은 경우에는 추종하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투자 시장에 조금이라도 발붙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인베스코에서 발행한 QQQ라는 상품을 아실 겁니다. QQQ가 이제 나스닥을 추종한 상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ETF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스닥 100의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상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TF라는 겁니다. 똑같이 뭐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GDLC를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의 상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코인들을 추종한 상품이 바로 이 GDLC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코인, 솔라나, 카르다노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인베스코 QQQ처럼 나스닥 100이랑 성격이 똑같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랑 성격이 똑같은 상품이에요. 여기에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XRP 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XRP 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펀드가 이제 현물로 변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나스닥 100 QQQ 상품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타이거 상품이라든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을 한 번쯤은 분명히 투자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코인판의 GDLC라는 겁니다. 이 GDLC가 코인판에서는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GDLC 내에는 XRP 코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기관들은 리플이 포함된 그레이스케일의 이 GDLC ETF에 투자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자, 이 GDL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ETF는 대형 5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지금 GDLC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물 ETF 중에서는요. 그런데 나스닥은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QQQ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이거에서 나온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로 돌리면 수백 가지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QQQ랑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제 QQQ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1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치면요 이제 3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GDLC 얼마입니까? GDLC의 관리 자산은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하나로 1조이죠. 몇 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300배 차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저는 필연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죠. XRP 코인 관련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ETF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호재 정보, 거래 움직임 현황,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물론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리플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 소식과 이슈를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소통하고 공부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못 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 자산 시가총액에서 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인스타의 메타, 구위, 세계 최고의 산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10위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보다 상위의 자산들은 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코인 시장은 당연히 이 주식 시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GDLC 뭐예요? 이제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하나로 1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QQQ 시가총액 2136억 달러, 하나로 300조, 300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DLC가 이제 ETF로 변환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만큼의 300배 차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수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가치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XRP 코인의 현물 ETF가 최초로 상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XRP 코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이 GDLC라는 현물 ETF가 이제는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XRP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 중에 이제 비트와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트와이즈에서도 이 BITW라고 해서 XRP 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선물 ETF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와이즈도 SEC의 현물로 전환하는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작년 11월 15일에. 그레이스케일은 언제 이 GDLC를 최초 전환 신청을 했냐? 바로 작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딱 한 달이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이 비트와이즈의 BITW, SEC의 이전에 SEC에서 전환 신청을 결정 연기한 게 최종 마감일이 7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와이즈의 BITW도 조만간 승인 소식이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XRP 코인 단독 현물 신청을 한 수많은 회사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20쉐어즈, 위즈덤 트리 등등등등 차례차례로 승인이 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XRP 코인의 현물 ETF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말에 리플이 SEC 항소 전격 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냐? 다른 이제 대형 플레이어도 이미 XRP 코인의 ETF 신청을 많이 했지만 이제 블랙록이라는 거예요. 이제 7월 달에 XRP ETF를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왜? 기관들 다 들어오니까.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면 모르겠어요. 이제 골드만삭스, 전 세계 자산 운용사에서 7위를 차지하는 골드만삭스도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 블랙록이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이거죠. 그런 블랙록이 XRP 코인의 현물 ETF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이 블랙록 어떤 회사예요? 자, 전 세계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 금액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사실 이 블랙록이 이때까지 XRP ETF에 침묵을 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바로 이제 증권성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완료가 됐죠.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골드만삭스도 들어왔고 이 피델리티도 들어왔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XRP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블랙록이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요, XRP 코인의 가격은요, 지금 가격 사고 싶어도 못 줍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 시대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XRP 코인의 이 7월달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7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부터 역사적으로 수십 퍼센트 폭등을 보여왔어요. 이제 2021년 빼고요. 이때는 이제 7% 상승이지만 48%, 14.6%, 47%, 31% 이렇게 벌어져 왔다고요. XRP 코인들의 호재들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하시죠. 호재 이거 맨날 쌓이는데 도대체 언제 빵 하고 터지나요? 저는 그게 이번 달 이제 7월 달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7월 달만 되면은 XRP 코인의 가격은 억눌러 왔던 가격이 폭등을 해 왔으니까 그 말인즉슨 XRP 코인의 시대가 XRP의 저점 시대가 이제는 이 가격에서 주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XRP 코인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깨지 못했어요. XRP 코인은 지금 상승하고 나서 이제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저점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이탈하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밑꼬리 뺀 거
심지어 지난번 저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못 미치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다? 이러한 반등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리플이라는 XRP 코인이라는 거대 코인, 현재 시가총액이 170조 원이거든요. 이 거대 코인이 이 지지선을 유지를 하려면 정말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체는 뭐다? 이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주체는 이 XRP 코인의 가격이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다라고 하면은 진작 리플의 가격은 이 밑을 뚫고 내려갔었어야죠. 하방 이탈을 했을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솔라나 코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알트코인도 아니에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 솔라나는 이 반년 동안 이제 48만원까지 올라갔던 게 현재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의 1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이 수익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코인 같은 경우 지지선이 뭐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숄더, 넥, 숄더 싹 다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년이란 기간 동안에 고점 8,000원에서 지금 현재 3,70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예요.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그 이하로까지 하락을 했죠. 그에 비해서 우리 XRP 코인 어떻습니까? 반년 동안에 기껏 해봐야 여기까지 이제 2,600원, 4,800원에서 2,600원 반토막도 안 났어요. 이 지지선을 유지시키는 세력들은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이 XRP 코인의 가격이 너무 빠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을 거면 벌써 다른 메이저 코인들처럼 알트코인들처럼 더 크게 빠졌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XRP 코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 GDLC,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코인, 솔라나, 카르다노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현물로 전환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비트와이즈의 동일한 이제 BITW 승인 또한 이번 달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비록 여러 코인들이 포함된 종합 ETF이지만 현물로 전환이 승인되었다라는 점에서 XRP 코인의 단독 현물 ETF의 승인 또한 이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기관이라는 거대한 고래들, 세력들의 자금이 XRP 코인으로 몰려들 텐데 우리 XRP 코인의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정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에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투자금과 투자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뭐 현금 1억 투입 가능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1,000만원 투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당장 다음 달까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이제 1년, 2년, 10년 이상 묵히실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저희 채널을 제가 얼마 전 추천을 드렸던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보면요. 저는 그냥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막연히 가격 올라갈 것입니다. 라가 아니라 이제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면요. 자, 제가 5월 9일 이 시점에 매수가 33원 이하, 비중 20%, 1차 목표가 45원 이상, 2차는 50원 이상, 손절가 5%까지 잡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제 5월 당시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 하드포크된 코인이어서 이 코인 또한 분명히 가격 상승이 올 건데 이제 문제는 언제가 그 타이밍이냐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술적 지표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5월 9일 그 이전 시점부터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월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RS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차츰차츰 개선이 되다가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5월 7일에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겠죠. 이때는 불과 33원도 아니고 이제 3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이 MACD 지표를 봤을 때는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사이를 좁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으로 음액과 그 크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했지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일이 되던 날 딱 이 시점이에요. RSI 지수도 계속해서 추세선과 벌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MACD 또한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 이후로 차트 움직임 계속 좋았죠. 그리고 27일에 빵 하고 터지면서 이날에만 16% 이상이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차트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1시간 차트로 봐도 도저히 이 코인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제가 5월 27일 화요일 현 시점 47.55원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 5월 29일 65.9원으로 매도 사인을 내어드렸었습니다. 이제 매수 사인을 33원에 내어드렸었고 65.9원에서 매도 사인 내어드렸으니 거의 100% 수익을 본 셈이고요. 만약에 이때 5월 7일 3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의 뭐 120% 수익을 볼 수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안전한 구간이다 라는 확신이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안전한 구간에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이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으로 번 수익으로 차까지 구매를 하셨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보셔야죠. 수익 보시려고 코인 하시고 투자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계좌만 들여다 보시면서 전전긍긍 하실 겁니까? 부모님, 자식들, 와이프분들한테 당당하게 나 돈 많이 벌었어, 이사 가자, 새 차 사자, 갖고 싶은 거 뭐야, 사줄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코인들, 오늘 다룬 리플게라든지 이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빅사이클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눌렸을 때 상승 추세 전환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고 중간중간 단타 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기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MACD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매매 습관대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시더라도요. 누가 이제 떨어지는데 음봉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투자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정보방, 소통방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마시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다가 코인 하지 말 걸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수익 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급하게 막 상승하는 거 따라 타지 마시고요. 운 좋으면 수익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실 거라면은 저처럼 지표라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 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중간 중장기 코인들 잘 가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내가 단타, 단기로 수익도 내보고 시드도 늘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급등 단타 단기 코인 받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급등 단타 단기 코인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하단에 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2%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가지 이론을 실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가지 노하우들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 비번이라든지 걸려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